일단 편입독해 유형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 중에 1이 주제 찾기죠? 그러면 이게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살짝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가장 일반적 진술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때 제일 중요한 말은 요 가장입니다. 가장. 상대적이라 그랬으니까. 키가 크다는 것도 상대적이죠? 그쵸? 얘는 키가 크네? 누구보다? 그쵸? 누구보다는 클 수 있지만 또 누구보다는 작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의 글 안에 여러 말들이 나와 있죠. 여러 말들이 나와 있는 중에 가장 일반적 진술. 다시 말해 도와주고 도움받는 위계라고 하거든요. 이걸 위계. 우리가 하나의 글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문장을 이 위계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넣었을 때 이 정점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도움을 받기만 하고 다른 말을 도와주는 건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는 그 글의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 어떤 말에 도움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걔가 주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도움받고 상대적으로 얘는 얘보다 일반적, 얘는 얘보다 일반적, 얘는 얘보다 구체적, 하지만 오로지 일반적이기만 한 말이 있겠죠? 그 말을 우리는 그 글의 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라는 게 뭔지 이해해야 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주제를 잘 찾아야 돼요. 알겠죠? 주제를 잘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코앞에 닥친 현실적으로 당장 써먹어야 할 기술이에요.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 알겠죠? 이따가 하나씩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편입독해에서 주제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고 보십시오. 우리 챕터 8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쪽지에도 우리 앞으로 풀어야 할 편입독해 유형을 몇 개 적어놨는데요. 다 적지도 않았습니다. 좀 적다 말았죠. 귀찮아서. 일단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왜 적다 말았을까? 왜냐하면 요 4개가 이게 주요 유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기타에 몰아넣은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만 뭐 빈칸도 있고 사실 우리 교재에 없는 유형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단 나누기, 다음 문단 유추, 뭐 아니면 2개의 글 비교하기, 우리 편입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 되게 많아요. 8개뿐이 아닙니다. 우리 책에는 8개가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랑 풀 때 또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요 4가지만 잘 풀면 나머지는 다 응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꼭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나머지를 다 기타에 몰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출제 문항 비중을 한번 적어보세요. 20%, 15%, 30%, 25%. 나머지는 10%밖에 안 되고. 자, 이렇게 문항별 비중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단을 하게 되면 내용 이치가 제일 중요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옆에다가 중요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괄호 열고 중요한 정도, 중요한 정도. 그러면 여기 괄호 열고 얘가 90%입니다. 나머지는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가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괴리가 생겼는데 논리에 괴리가 생겼죠. 이거를 reconciliation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문항 비중으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정도로는 압도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정답을 고르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정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목 고르는 방법 배우실 거고요. 내용 일치 문제 보통 패러프레이즈 문제인데 패러프레이즈 분석하는 거 배우실 거고요. 추론하는 유형도 3가지가 있는데 추론 유형도 배우실 겁니다만 결국 요거는 틀린 말 같고 요거는 맞는 말 같고 요건 답이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요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요런 판단하는 것을 각 챕터에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 왜 시험 많이 봐셨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국어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영어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죠? 뭐 꼭 국어 영어 언어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왜 시험을 볼 때 늘 2개 놓고 고민하지 않나요? 항상 A번 아니면 C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건 알겠는데 처음엔 A 찍었다가 막판에 종치기 직전에 C를 고쳤는데 틀렸어. A가 맞았네 젠장. 그죠? 그런 경우 참 많으시죠? 우리 편입 독해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출제자가 문제를 그렇게 낸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알겠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일치 문제 푸는 법 배웠는데 일치 문제 푸는 법대로 적용해서 보기를 골라봤더니 2개가 남아요. 짜증나게. 그럼 그 중에 또 답이 뭐냐? 고민이잖아요. 그쵸? 언제나 그럴 때마다 정답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뭐가 될까요? 그 글의 주제가 뭐였냐예요. 그 글의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맞는 말이 될 것 같은 것도 틀린 말이 될 수 있고 주제가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아닐 것 같았던 말도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제를 찾는 거는 꼭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가 딸려 있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찾기가 제일 중요한 수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